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알레르기 분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해꾼, 알레르기의 습격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시기 위해 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알레르기 분과 전문의 반가영입니다. 저희가 둘 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보통 이제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어떤 질환까지 다루는지, 특히 알레르기 내과에서 어떤 질환을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이죠. 환자분들마다 심한 정도나 원인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 직접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증상은 코가 간지럽거나 재채기나 콧물,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눈 요 앞쪽이 매우 가렵고요.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의 다양한 원인 인자를 우리는 항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게 꽃가루,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털,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계절에 노출이 됐을 때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나의 알레르기 원인이 뭘까 이제 궁금하실 거고, 그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알레르기 피부시험이나 혈액 안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실제 알레르기 항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 항원, 즉 동물털에 대해 알레르기 항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가능하면 그 항원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나의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이거는 환기도 해야 하고 우리가 외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줄여줄 수 있고, 만약 약물 치료로 이 증상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혹은 약을 써도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체질을 어쩌면 이제 좀 바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역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 먹으면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약을 드시면 분명히 증상은 좀 좋아지고 특히나 증상이 굉장히 좀 가벼웠고 가끔 있는 분들이라면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면역 치료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쩌면 알레르기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심한 경우에는 천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서 기관지 과민성, 가역성을 보이게 되는 만성 질환인데 제가 본 환자 중에는 평소에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목이 자주 가렵고 잔기침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감기가 심하게 앓고 난 뒤부터 그 증상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는 자려고 누웠는데 기침이 쏟아지듯이 나오다가 호흡이 어려워져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어요. 환자분들이 염증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벼운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감기약은 드시면서 항염증 치료는 따로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악화됐을 때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천식이라고 하면 다들 어릴 때 진단받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오늘 주제처럼 성인이 돼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을 습격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을지 교수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먼저 2달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눕거나 운동을 했을 때 쌕쌕거리는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천식을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천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알레르기 질환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약물 알레르기입니다. 환자분이 어떤 약제를 드시고 눈이 많이 부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괜찮아져서 다른 약을 드시고 그때도 또 반복적으로 눈이 부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약을 전혀 못 드시다가 감기가 심해지셔서 약을 먹고 또 눈이 붓고 그리고 이번엔 호흡곤란까지 이어져서 응급실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의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염 진통제에 약물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얌전한 약물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 직접 먹어보고 반응을 살피는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약에 항생제 같은 게 원인 약물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피부시험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나에게 맞지 않는 나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약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진단받고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같은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지 않도록 약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희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하면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땐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 정도만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음식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에 피부과 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알레르기성이라면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검사를 통해 함께 주의해야 되는 음식의 종류가 있는지 또는 과다하게 많은 음식을 회피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기타 유의사항 등을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또 코가 가렵거나 재채기 콧물이 많이 나면 이비인후과에 가시죠.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을 만드는 원인 인자가 알레르기성 반응일 때는 저희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하시면 사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궁금해서 해보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엔 많으신데요. 하지만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알레르기 항체가 그냥 존재하는 이런 경우를 감작이라고 하는데요. 감작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증상이 없으면 알레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증상이 실제로 관련성 있게 생겨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할 때 많이 받는 질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알레르기도 유전이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알레르기는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인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스위치가 켜지면 알레르기 질환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가족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흔히 알레르기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주치 내과 의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